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사실 참 불안 사회죠. 네. 뭐 사바다 실패하면 완전히 절벽이고, 뭐 직장에 딱 구조조정 당해서 나가면 완전히 절벽이고, 이것도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하고 이러면 뭐 아무도 다닐 생각도 없고 그렇죠.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없고, 그 중간 정도의 어디에 말하자면 적정선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것은 내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그 전에는 지금까지 문제는 너 일자리를 잃어도 뭐 그냥 돈 빌려다가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었는데 그거는 문제를 발생하니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제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잃으면 바로 남는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거지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되게 일자리를 또 저축을 다 잃어도 땡겨 써버렸으니까. 빌려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이자는 갚아야 되고. 네. 그런데 최소한 이자도 낼 돈도 없으니까 집도 뺏기고 이제 깡통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정치권에 대한 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왕 달래줄 거면 좀 부작용이 적은 그런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 뭐 말하자면 교육 이런 게 이제 다시 강조되네요. 꿀벌의 유화를 재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이런 세계 금융제도 그리고 경제 체제가 예를 들면 미국의 적자에 의존한 세계 경제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적자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죠. 미국하고 그래서 임발란스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계속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러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가고 있지만 문제가 이제 터지죠. 터지면 급하게 불을 끄느라고 다시 또 돈을 풀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돈이 또 다른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버블이 또 다른 버블로 간다는 것이 버블 붕괴를 막으려면 재정 투입이 되고 재정 투입이 되려면 또 돈을 또 남발하게 되고, 특히 달러화는 이건 뭐 제약이 없으니까요. 뭐 그냥 남발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렇죠. 뭐 트래피닉 딜레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미국 하나를 상대로 해서 온 꼴목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지구촌 동네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가능하면 자국 통화는 말하자면 약세 통화가 되기를 바라고. 결국 이제 그 문제가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부각되면서 소위 말하는 커런시 워, 통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되는데, 문제는 이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전 세계 나라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다 공멸하니까 좀 자제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협조하고 공조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뭔가 글로벌한 인스티튜션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IMF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그런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제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NGO라든지. 잠깐만요. 지금 김PD. 내 자리에 가면 연 교수님 칼럼 뽑아놓은 거 있거든. 무슨 얘기 했었죠? 글로벌 임발란스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글로벌 인스티튜션.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NGO나 기타 소규모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국제금융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나라에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각 나라들 그렇게 하려면 사정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려면 뭐 IMF나 뭐 이런 정도의 기구가 아니고 소위 글로벌한 세계 정부. 그게 이제 저희가 유로 위기에서도 뭐 알 수 있듯이 그래도 그나마 동질성을 갖춘,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그 경제 활동을 해왔던 유럽에서도
그래, 안 유로 위기가 되죠. 오니까 예. 잘 안 되니까 이게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 경제가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소비를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소비 그리고 저축에 좀 치중을 하고 수출 주도국들은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수 시장을 좀 키워라. 결국 내수 또 서비스 업종 이런 데를 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그동안 커오지 않았고 반면에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예. 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점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잘하는 거는 수출이니까 다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더 많이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간다는 근데 겁니다. 사실 네. 언제까지 그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뭔가의 글로벌 레벨에서의 어저스먼트, 예.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에 대한 구체안은 지금 라잔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냥 협력을 열심히 하자는 정도지.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각 국가의 빈부분 격차는 어디까지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각국의 노동시장을 국경을 어디까지 개방해 본다든지 그럼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경제학적 중용점이랄까 기준점 이런 게 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가들끼리 그래서, 협력은 예. 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다. 예.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 거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아까 폴트라인은 세 개 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두 가지에 그러네요. 대한 문제점과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하나가 이제 금융제도입니다. 예. 각 나라의 금융제도가 서로 다른데 그 금융제도하고 또 같이 맞물려서 이미 이거는 이제 G20에서도 논의가 됐고 도입이 됐습니다만 금융권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저자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본인이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바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말해서 보상 시스템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보상 시스템이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방치한 정부가 잘못이다. 그 이 사실 얘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면도 합니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금융업자다. 예. 그럼 미국의 어떤 금융업자가 받는 소득 수준이 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보다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배다. 예. 그럼 욕을 먹잖아요. 예. 근데 미국 어떤 근로자의 소득은 사실 로컬 시장에서 기준의 소득이고 예. 어떤 금융업자 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파생을 한다, 뭐 선물을 한다, 디리버티브를 한다 해서 무지하게 벌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막죠? 그 시스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무지하게 벌 때 가져가는다 하더라도 무지하게 손해 볼 때는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토해놓고 잘할 때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쉬운 장사고 결국은 옵션과 비슷하게요. 리스크를 키우면 키울수록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가 된 급여 겁니다. 시장은 로컬하고 예. 금융의 소득 수준은 글로벌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금융제도의 문제, 이제 보상 시스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예. 근데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뭐 보너스를 한꺼번에 못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등등요. 문제는 이러한 그 보상 시스템과 함께 이제 그 금융 구조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것은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그 저금리를 갖고 대출을 해주는데 이 기회를 금융기관들이 놓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정책이 나오면 제도가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회사가 이제 성업을 하면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브로커들은 노인들 가서 지금
만일 뭐라 오겠죠. 주택대출이 손님, 그렇죠. 뭐라 오겠죠. 주택대출을 더 좋은 걸로 바꿔 타라든지 등등해 갖고서 이제 가져오면 이것을 팔 때가 있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유동화하는 거죠. 예. 그 리스크는 어떻게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줬고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다른 데다가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리스크라는 없어지진 않죠.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뿐이지. 이전시키거나 또는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N분할로 찢어서 여러 개로 이전시킨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가져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페니메나 제니메 같은 경우 원래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민영화를 시키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형태로 해서 마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제니미나 페니미가 그것을 다 가져가면은 이제 무역을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 등도 포함을 해서 그것을 원래는 그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게도 대출해주지만 그런 나라들에 대출해줬을 때 그게 투자나 재생산하는 데 사용이 안 되고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소비해 버리니까 그것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 멕시코 사태가 나고 더 이상 그 회수할 거기서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그 돈들이 이제 미국의 그 제니메나 페니메에서 만든 상품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금융 시스템들 그리고 그러면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커진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이 됐고 어차피 터지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건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미국이 있었고 터지기야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나와서 그린스펀이 계속 저금리 정책을 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 정책을 필 것이라는 믿음을 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거품은 영원하다. 이 금융 시스템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이 그린스펀이 뭐 경제 대통령이다 어쩐다 하고 굉장했어요 한때. 뭐 그래 그린스펀은 뭐 절대 신처럼 군림하고 뭐 신금융의 신경제의 무슨 뭐 수호신인 것처럼 뭐 굉장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린스펀의 신화라고 살아있는 신화였는데요. 그게 사실은 웃기는 어떤 말하자면 매직 말하자면 끊임없이 돈을 풀어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의해서 명성이 유지가 되는 매직일 수 있다 이렇게 칼럼을 썼던 기억도 나는데 결국에는 그 빚이 다 터진 거죠. 그렇죠. 뭐. 예. 버냉키가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퀀티티브 이징 해갖고 계속해서 돈을 푸는 거 외에는 좀 다른 방법을 무진장으로 풀겠다는 거니까. 지금도 불안해하는 것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이 와서 더 이상 그 돈을 풀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한정 그 퀀티타티브 이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정부 국채를 무한정 매입해 주는데 그 정부가 과연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저거 뭐 퀀티타티브 이징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쇼크가 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라장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예를 들어서 2000 리만 사태다 또는 뭐 유럽 사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 드러난 거로 보는 겁니까? 지진의 어떤 에너지가 다 소모된 건 아니죠. 폴트 라인이 형성됐다는 건 판이 형성됐으면 판에 조금만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게 이제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있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교육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예.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결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론 나올 때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출기 붙이는 게 비슷한 방법으로 붙이시네요. 이게 중간에다 놓으면 이게 자꾸 빠져서요. 네, 아주 그러시네요. 결국
요약한 것도 보면은 소득 불평등 원인은 교육 불평등이 있다고 아주 못을 박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선택한 것은 주택금융 확대였다. 그래서 폴트라인이 형성됐다 하는 것을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다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혁은 극도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상당한 어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는 알았으니까 좀 그걸 해보자 그런 얘기죠. 여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 그거예요. 사회 자체가 변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성장 방식, 그리고 선택 방식 모두 변해야 한다. 그래서 변해야 하는 거는 강조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혁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암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라구람 라자니 저자의 경력을 다시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라구람 라자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석 경제학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요.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은 에릭 글리처 석자 교수, 미국 예술 좋습니다. 폴트라인입니다. 폴트라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드만삭스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2010년 올해의 비즈니스 도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제가 이 해결책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도 그거를 잊지 않고요. 한 말이 그동안에
인류가 이룩한 그 기술적 혁신은 우리를 너무나 잘 살게 했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앞으로도 우리 중세 시대 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소득 불균형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유경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의 뭐 상당수가 노예였고요. 네. 그 빈부격차라는 것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유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자유주의고 시장주의인데, 그 이후로 상당한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왕들보다도, 제가 광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내가 옛날에 광해보다 지금이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왕들보다도 잘 사는 것이니까 너무 그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류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저자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 혁신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그 빈민층들도 다 구제가 될 것이다라고 그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제를 직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또 과거가 더 잘 살던 시대였던 것처럼, 또는 무언가 자꾸 자본주의 때문에 나빠지기만 했던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마지막에 그 말씀 해주셨는데, 참 역시 우리가 귀에 좀 잘 새겨놔야 될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참 이런 말씀 여쭤봐도 되는데, 연강흠이잖아요, 이런 성함이. 예. 제 이름이네요. 예. 무슨 중국계 무슨 이름 같습니다. 그런가요? 실은 저희 그 할아버님이 져준 이름인데요. 이름 진 거는 한학을 하세요? 뭐 그 비슷하세요? 뭐 한자밖에 진 게 없습니다, 실은. 연은 성이고요. 흠은 돌림이고. 흠은 돌림입니까? 가운데 강자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뭐 성함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광은 교수님 모시고 이 라고람 라잔, 미국에서 1급 경제학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티아 센도 인도 출신이죠. 예. 그 인도 출신 이 경제학자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인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또 수학을 잘하고. 그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상당한 인재들이 있겠죠. 영 교수님 특히 파이낸스 하셨는데,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뭐 이쪽은 뭐 인도가 꽉 잡고 워낙 있죠. 또 수학, 그리고 인도 문화가, 인도 교육 시스템이 애들이 수학 그리고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되려면 과학자, 공학자 이쪽으로 그 뭐 쇠뇌를 당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많고, 그리고 역시 워낙 많은 인구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아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나 더 한다면, 중국이 이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아마 저자도 그거 잠깐 비치고 있어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중국의 훌륭한 학자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라는, 역시 또 뭐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땡깡이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리고 그건 역시 정치가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큰 인식 없이 그냥 뭐 국수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람이고, 여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깨어있는 사람이 0.01%만 있어도 중국은 아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럴 텐데,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0.1%에 0.01%에 들어가시리라고 생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